자, 원래 표현으로는 significant figure고요. 우리말로는 이유숫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 이유숫자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유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이 이유숫자라고 하는 건 철저한 측정 데이터라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측정이 어떻게 되고 그게 이제 메니스커스와 무슨 관계인지 앞서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측정을 토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첫 번째 일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유자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측정을 통해 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이유숫자가 갖는 또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그 다음 갖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항상 단위가 나타납니다. 왜 항상 단위가 있어야 될까요? 인간이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측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나 뭐 어떤 체계나 뭐 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눈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인간의 그 기술적 척도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위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유숫자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단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만나는 숫자들은 이유숫자다, 이유숫자 아니다? 수학 시간에 있는 숫자들은 이유숫자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이게 10분의 1까지 어떻게 측정하든 어떻게 측정하든 마음속으로 측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측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짐작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지막 자리에서 뭐가 나타난다? 오차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오차는 반드시 마지막 자리에만 only 마지막 자리에만 오차가 나타나야 돼. 아시겠죠? 이런 성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메니스커스 눈금하면서 보여드렸고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이 이유숫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연산. 자, 연산 아시죠? 연산. 가장 간단한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시겠죠? 조금 복잡한 연산, 뭐 지수, 뭐 로그, 삼각함수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뭐 루트도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복잡한 계산, 미분, 적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 보통 실험을 할 때 데이터 하나만 측정하겠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측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가 보인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통해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데이터들 사이를 특히나 이제 오차를 가지고 있는 이유숫자들을 연산을 할 때 이 연산된 이유숫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오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9.2는 연산하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 이것이 계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자. 첫 번째 1. 더하기 빼기 자, 더하기나 빼기나 뭐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거죠. 그래서 더하기가 됐건 빼기가 됐건 뭐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 그거 그냥 그대로 더하기 빼기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예시가 하나 나와 있을 건데 요렇게
이런 연산이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더하기를 해라. 그럼 여러분 더하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 더하기 안 된다고요? 더하기가 안 되면 영재고 안 되는데. 하여튼 자, 더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손으로 하건 계산기로 하건 얘네들을 그대로 더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 해요. 그러면 이제 2 더하기 2 하면 4 이렇게 될 거고. 알겠죠? 3 더하기 3, 6. 그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121.7768 064.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나 봐요. 자, 여기까지는 이 주어진 숫자가 이유 숫자냐 아니냐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더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혹은 빼기라고 하면 빼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숫자들이 이유 숫자라고 한다면 어디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요 자리가 오차가 나타날 수 있죠. 요 자리가 오차가 나타나고 요 자리가 오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차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 눈으로는 2로 측정이 됐지만 실제는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오차가 있고 이것도 오차가 있으면 그걸 두 개를 더한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7하고 9가 정확한 숫자여도 이게 0으로 내가 눈으로 봤지만 1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 9는 맞지만 이게 약간 오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최종적으로 이 숫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숫자는 항상 마지막 자리에만 오차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보세요. 얘도 오차고 얘도 오차죠. 그러면 이미 이게 틀린 숫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붙은 6806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 뒤를 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뒤가 어쨌건 좀 오차가 있는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5보다는 큰 숫자잖아요. 5보다는 크기 때문에 짱 반올림을 해서 얘를 최종적으로다가 121.78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된다. 이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요 이그젬플 1의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낼 때 어떤 원리들이 적용된 건지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산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그 논리를 어떻게 좀 빨리 파악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첫 번째는 이겁니다. 1.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는 데이터들의 소수점을 정렬합니다. 자, 어떻게? 여기 소수점이 이렇게 점점점 있잖아요. 그럼 소수점을 이렇게 쫙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이후 이전을 딱 숫자를 맞추는 거야. 근데 보시다시피 결국 오차는 어디에만 있어요? 결국 오차는 이 뒤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오차는 보세요. 소수점 이후에 있어요? 소수점 이전에 있어요? 이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럼 이 앞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은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준다? 소수점 이후 유효 숫자 개수가 가장 적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후를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렬된 소수점을 토대로 얘는 이후 숫자가 몇 자리까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자리가 있죠. 얘도 몇 자리가 있어요? 7자리가 있죠. 근데 얘는 몇 자리가 있어요? 2자리가 있죠? 그럼 누구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애시당초 없애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더하기와 빼기와 관련된 이웃자 처리를 뭐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빨리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다. 자, 적으시고요. 자, 봅시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다 썼어요? 네. 자, 지운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요런 계산에서는 이웃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자, 우선 뭐가 됐건 간에 뭐 몇 승으로 묶건 간에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소수점 정렬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소수점 정렬해서 좀 데이터를 좀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의 5승으로 지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정렬을 했다는 게 지수를 맞춰준다는 얘기죠. 지수를 갖게 만들어주고 이 소수점 토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더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고 손으로 하고 그냥 편하게 더하기 계산하는 거예요. 더하기 계산을 하면 이 경우는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소수점 이후 그 개수가 가장 적은 걸 고르라고 했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 경우는 몇 자리예요? 3자리. 얘는 몇 자리예요? 5자리. 무슨 말 알겠어요? 소수점 이후가. 얘는 또 몇 자리예요? 2자리죠? 그럼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소수점 이후 자릿수가 적은 얘가 기준이 되면서 요렇게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307은 어떻게 된다? 버려주면 최종 결과는 11.51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산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더하기 빼기 말고 또 중요한 계산. 곱하기 나누기가 있겠죠. 그럼 그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봅시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요 숫자도 어쨌건 이웃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가 오차가 있는 거라고요? 항상 요 끝자리.
항상 끝자리가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오차가 다시고 간에 우리가 만약에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면 부담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곱합니다. 그럼 값이 뭐가 나오느냐? 자, 우선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우선 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1, 소수점 정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계산기에 뚝뚝뚝뚝 치면 끝나니까 여기에 지수가 뭐가 있건 관계없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얘를 이웃사 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로 전체 유효 숫자 개수가 더 적은 데이터를 기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3.26은 유효 숫자 몇 자리예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3자리죠. 자, 곱하기 나누기는 소수점 정렬이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효 숫자 전체 자릿수를 보는 겁니다. 몇 자리죠? 3, 2, 6, 3자리죠. 얘도 몇 자리예요? 3자리죠? 그럼 얘도 어떻게 끊으라고요? 3자리에서 끊어주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8은 보시다시피 반올림 하면은 반올림이 안 되죠. 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그냥 5.80으로 초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곱하기 나누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얘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나이? 누나? 자, 곱하기뿐 아니라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소수점 정렬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에 넣고 나누기 딱 해주면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딱 봐도 이 둘은 뭐 최대 고양수 그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딱 봐도 뭐 거의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을 계산했는데 딱 떨어질 거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기상에서 숫자 계속 땡땡땡땡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그 이웃자 개수를 보라고 했죠? 34.60이 몇 자리? 4자리. 얘는 몇 자리? 6자리. 그러면 4, 9, 6 중에 어디가 더 적어요? 4자리가 적으니까 얘도 14.05까지 두고 뒤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8은 뭐보다 크죠? 5보다 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반올림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14.05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이웃숫자와 관련된 연산은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억수로 복잡하고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미분기수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사과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이 실제로 이 단순한 계산 말고 지수 계산,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분 적분해서 이웃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우게 될 텐데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맞닥뜨리게 될 실험 데이터의 처리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말고도 더 있으나 요 정도까지만 이웃숫자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학교 교사마다 이웃숫자를 강조하시는 사람이 있고 안 강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숫자 지키기가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셔서 교사가 이 이웃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 학교 교사의 성격에 맞추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 화학양론이 끝났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다음 주에 추석 휴강이죠? 다음 주에 추석 휴강 맞죠?
무슨 말 알겠죠? 중요한 생각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서 수업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도 없나? 뭐 시험 기간이라는 것 같은데? 시험이 있어도 없어도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는. 아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또 추가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또 숙제를 내가 아직 덜 나눠줬거든요. 내가 영상 편집한다고 정신 없어갖고 그래갖고 숙제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보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숙제도 한번 쭉 풀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아 됐다. 가만 있어 보자. 여러분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